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양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의 능력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찾다 보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개인의 한정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은 엔지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저는 엔지니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이 재밌고 이런 게임을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이런 엔지니어로서 삶을 살면은 제가 원하던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더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개발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이 사용자한테 가장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고객의 소리나 아니면 반응이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프로그래밍 부트캠프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코드 스테이츠도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설명회를 들으러 갔을 때가 완전 초기 시작 단계였고 코드 스테이츠에서 설명하는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과정이라는 인상이 많이 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입문 장벽이 낮은 언어를 가르친다는 점, 웹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웹 부분이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실용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코드 스테이츠에서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저와 같이 학습하는 동료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서 엔지니어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어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는 다 동일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저 자신의 엔지니어적인 자아도 조금 확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코드 스테이츠에서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해결하는 과정은 방치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지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그 교육 과정을 들을 때는 이렇게 배우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경험들이 더 빛을 많이 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다른 개발자 아니면 엔지니어와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하나부터 10가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많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자기주도형 학습이 이제 몸에 익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좀 막막했을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개발자의 시간도 서로 이제 절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시간 절약을 많이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첫 부트캠프 수강생이다 보니까는 과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커리큘럼을 듣는다고 해서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선례나 이런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점들은 사실 코드 스테이츠에서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랑 실제로 저희 그룹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제 같이 협력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의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분들이 저희의 역량을 평가를 해줄 때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희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오퍼도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저희가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 저는 어려웠던 점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커리어 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로켓펀치나 또는 뭐 원티드 같은 페이지에 개인의 이력이나 프로젝트 경력을 올려두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그거를 이제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구직 중이지 않을 때에도 끊이지 않고 오퍼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프로젝트마다 최대한 색깔이 많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지만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경험도 있다.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컸어요. 한 군데만 너무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술들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링크드인이나 그런 사이트에 최대한 많이 올려두는 것. 커뮤니케이션 쪽이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술에 국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용어 선택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개발 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많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2번, 3번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통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장점으로 꼽아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기존의 악명과는 다르게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입 장벽은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그런 기본 배경이 없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엔지니어링을 커리어로 잡고 싶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장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방향을 못 잡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대로 따라가면 어느 정도 아웃풋이 보장되는 이런 부트캠프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비전공자 출신의 엔지니어고 실제로 커리어를 쌓아가던 도중에 주변인들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개발자로 될 수 있는지, 개발자가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면대면으로 끌어줄 사람이 없고 아예 혼자 하고 그 방향성을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은 저는 그때는 부트캠프를 선택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